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가 좀 더 올랐죠, 그죠? 지수가 지금 대선 전부터 이제 크게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작년 고점까지 왔거든요. 2,800대에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뭐 이제 정부 정책주 기대감 때문에 이제 많은 것들이 움직였는데 한쪽에 집중돼서 많이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좀 분산돼서 올라갔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해서 오늘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이죠, 그죠? 자, 일단 그럼 볼게요. 일단 지수부터 먼저 이제 보면서 시작을 하죠. 잠깐만요. 자, 이제 코스피부터 먼저 볼게요. 잠깐만요. 날씨가 어느새 여름이에요, 그죠? 네, 한 보름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뭐 오락가락했던 것 같은데 30도가 넘는 데도 많더군요. 네네.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오늘도 올랐죠. 어제처럼 이제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 오늘은 이제 0.5% 이제 올랐고, 이게 지금 작년 고점이 2896, 거의 2900이나 다름이 없는데 여기까지 다 온 거예요. 지금 오늘 종가가 2871이죠, 그죠? 지금 전고점까지 왔으니까 여기에서 실 가능성이 원래 높습니다. 그런데 뭐 정책 기대감이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뭐 약간 이제 떨어지면은 살짝 누르든지. 근데 지금 보니까 미국이랑 뭐 중국이랑 관세 협상도 무난하게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괜찮아 보입니다. 이게 시야를 좀 좁게 보면은, 그죠? 작년 고점까지 왔으니까 아까 여기에요. 작년 고점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지금 큰 구덩이를 메꾼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 게 맞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뭐 떨어져도 정상적인 거고요. 왜냐면 지금 뭐 여기 4월달인데 2달 만에 이만큼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오른 거거든요. 2달 만에 이만큼 올라왔어요. 여기서 떨어져도 정상이고요. 올라가도 정상입니다. 왜 올라가도 정상이냐면 우리나라는 정말 진짜 악랄했거든요. 21년도부터 횟수로 5년 동안 지수가 제대로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럽 경제가 망했거든요. 유럽,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경제가 사실은 되게 망했다는 말이 많아요. 실제로 맞고. 근데 거기 이제 보시면 그런 나라들도 독일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신고가가 나거든요. 21년도 고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신고가가 많이 나 있잖아요, 그죠? 프랑스 보시겠습니다. 프랑스 21년도 고점이면은 여기입니다. 프랑스도 지금 정상 아니거든. 근데 여기도 신고가 나 있고, 일본은 21년도 고점이 여기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됐고, 대만 증시 볼까요? 대만도 21년도에 고점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작년에 이미 전고점을 다 제꼈단 말이에요. 다우지수랑 나스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나스닥 보실까요? 여기라고요. 이런 식으로 다 21년도에 고점을 다 제껴서 주식시장이 좋았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안 좋았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던 거죠, 그죠? 네. 우리나라 지수를 보시면은 돌파를 못했어요. 돌파는커녕 근처도 못 갔어. 네? 근처도 못 갔다고. 이런 얘기하면 이제 뭐 누구 특정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는데, 직전 대통령하고 이게 다 뭐냐면 문재인 때부터 계속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뭐 대통령 탓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시기적으로 보면 문재인 때부터 계속 이거 눌러져 있었던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갔죠. 왜 그랬겠어요? 부동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투기지. 21년도 그때 부동산 투기가 정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네. 그 주식에 몰린 사람들이 많았다기보다 집에 몰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우리나라가 이제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부동산 때문에 그래.
아시는 얘기예요, 그죠? 네. 어쨌든 이제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여기서 더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고 조금 내려가도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제 얘기 많이 해드렸지만 미국의 트럼프도 돈을 많이 풀 거고요, 우리나라 이재명도 돈을 많이 풀 겁니다. 근데 어떻게 주식시장이 안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뭐 나라 망한다 자꾸 걱정들 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가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전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1, 2년 안에 바로 망하진 않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크게 일으키면 부동산이 올라가건 뭐 그 돈이 부동산으로 가면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고 주식시장으로 많이 오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뭐 채권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가면 그게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부동산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금리 인하기에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일반 개미들이. 지금 일반 개미들만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막 그러면은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요. 뭐 규제도 많습니다. 집값 올라갈까봐 기대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던데 그거는 경제가 정상적일 때 얘기고 지금은 경기가 안 좋잖아요. 이 상태에서 부동산 상가 같은 거 잘못 사면은 공실 많이 생겨가지고 임대 수익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가 많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 경매 물건 많이 나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재명하고 트럼프가 돈을 많이 풀면 시장에 공급된 그 대규모 유동성이 부동산이나 비트코인이나 이쪽으로 가기보다는 비트코인을 좀 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글로벌 저기를 봐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얘기해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은 낮아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건물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갔고 지금 경매 물건도 넘친다고 합니다. 부동산 공실도 많고.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기보다는 주식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이재명이 계속했던 얘기가 뭐죠? 뭐예요? 집값 띄워주겠다 그 소리 안 했어요. 그렇죠? 뭐 공공주택 얘기 그런 거나 했지. 근데 주식시장은 띄워준다고 자꾸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은 말한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 말을 다 정치 권력자들의 말을 100% 믿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말한 게 있어서 어느 정도는 끌어올려 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정권 초기에는 주식시장이 많이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저를 믿으신다면 제가 하는 얘기도 믿어주시겠죠, 그죠? 믿고 투자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대선 이후에 그죠? 나라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나라 걱정하시는 거는 뭐 저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문제지, 맞죠, 그죠? 나라가 잘 될까 잘못될까 걱정하는 거는 정말 잘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더 문제죠, 그죠?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면 이 바닥을 뜨시더라고. 주식을 때려치고 왜? 뭐 위험하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또 집은 또 안 팔아요. 그것도 주식보다 더 위험한 게 지금 집이에요. 집이라고. 사람들이 집을 살 만큼의 여력이 없어요. 금리 인하를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은행권 대출이 지금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집 살 때 대출 받거나 그런 게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졌다라고 저는 들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현 정권이 요번에 정권 교체가 되긴 했지만, 그죠? 이미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사법부, 행정부 다 장악을 했죠. 근데 입법부, 법 만드는 국회 입법부를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민주당 뜻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이 시장에 이제 앞으로 돈이 많이 풀릴 거예요. 그럼 그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기보다는 주식 시장으로 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할 때는 저번에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생각 충분히 하고 검토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중간에 또 이제 뭐 말이 정책자들의 정책 다루는 사람들의 말이 바뀌어서 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 가면 또 제가 또 잡아드리면 되는 거고 지금까지는 제가 얘기해드린 대로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을 더 좋게 보셔야 되는 게 맞다 이거죠.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못 갔어요. 너무 못 가가지고 여기서 올라가도 큰 문제가 없다. 조금 내려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이제 코스닥도 좀 올라왔죠, 그죠? 코스닥도 보시면은 이제 점점 상승세가 좀 괜찮아져요. 근데 여기도 이제 앞고점까지 와서 지정고점입니다. 왔는데 여기도 좀 지켜보자고요. 왜냐면 최근에 코스닥은 그냥 코스피 가는 거 그냥 따라온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 아직 주도 테마주가 생긴 게 없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왜? 아직 현 정부, 뭐 새 정부 그런 주도 테마가 없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정책주들은 뭐냐면요. 대선 전에 좀 많이 갔던 거, 그게 쉬었다가 지금 또 가는 모양새거든요. 네, 자, 그걸 보여드릴게요. 뭐 새로운 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뭐 전 정부 수혜주였든지 아니면 지금 이재명 그 대선 전에 수혜주였다가 그래서 급등했다가 좀 내려갔다가 좀 다시 조금 올라오는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네, 이거는 이제 좀 패턴이 이제 익숙한 패턴이라서 그거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보시고 최대한 핵심만 딱딱딱 짚어드리고 최대한 일찍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뭐가 급등을 했냐면 대형주부터 볼게요. 그러면 대형주 쪽에서는 방산주들이 많이 갔어요. 폴란드가 우리나라 전차가 마음에 들었나봐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또 2차 그 전차 그 계약 임박 대규모 계약 임박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방산주 중에서 오늘 하나 시스템 20% 급등했습니다. 멋있죠? 풍산 네 그냥 뽑았어요. 탄약 만드는 회사죠. 16% 현대 로템 전차 만드는 회사죠. 신났습니다. 올해 초에 4만원대였거든요. 네. 4만원 초반이었어요. 4만원 후반 거의 5만원이었는데 와 연초 대비 3배에서 올랐어요. 그 다음에 뭐 세트레가 이런 것도 좀 올랐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것도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오션이나 뭐 한국조선해양도 4%씩 올랐어요. 방산주가 많이 올랐고 요즘에는 건설주들도 잘 가요.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신고까지요. 여기 신났습니다. 예전에 그 GS건설도 욕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순살자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순살자이? 네. 순살자이가 뭡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별명까지 붙었었는데 잘 갑니다. 옛날에 그 순살자이 건물에 아파트 짓는데 철근을 빼갖고 져가지고 뭐 무너졌잖아요. 그때 막 하한가 두들겨갖고 이미 다 회복이 됐어요. 이제. 2년 걸렸네.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쪽을 좀 볼까요? 엔터테인먼트 쪽에 보면은 오늘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거 최근에 횡보하다가 뽑았죠. 그리고 CJ ENM 이런 것도 좀 잘 올라옵니다. 펜 엔터테인먼트 이거 앞에서 다른 테마주로 갔다가 올라오는 거고요. 콘텐츠리 중앙 고스트 스튜디오 평생 안 거의 뭐 평생이지 뭐 평생 안 가다가 평생이란 말은 그런가. 네. 한 2, 3년 전에 살짝 올렸다가 작년이구나 작년 초에 살짝 들었다가 완전히 폭락했다 지금 또 가는 거예요. 지금. 응? 근데 바닥에서 이런 것도 올라온다는 거지. 엔터주도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전자결제를 봐야죠. 그 다음에 엔터주 중에서 뭐 여기 YG 플러스 이런 것들은 조금 올라갔는데 4% 근데 신고가예요. 52주 신고가 갱신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주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왜? 나라가 잘못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응? 물론 이제 저도 이런 거 보면은 참 오늘 이거 급등하는 좀 침뱉고 싶더라고요. 뭐냐면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시진핑하고 이재명하고 통화했잖아요. 그죠? 둘이 통화했거든요. 그래서 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지금 급등을 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게 상한가 근처 갔다 왔는데 55달러가 아닙니다. 55달러가 아니고 55원짜리 주식입니다. 뭐 이런 걸 제가 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거 얘기하면 입도 더러워지고 눈도 더러워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돌아가는 상황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짚어드리는 거예요. 55달러가 아닙니다. 55원짜리입니다. 61달러짜리도 있습니다. CXI 네. 모두 급등했다 내려왔죠. 헝숑그룹 네. 237원짜리 네. 상한가는 그때 있어요. 430원짜리 오가닉 티 코스메틱
반장하겠습니다. 이게 뭘로 간다고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이런 거 올라가는데 참 보기 좀 그렇더군요. 그 다음에 웹툰 관련주, 웹툰 관련주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미투온이라고 급등했거든요. 미투온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호재도 있어서 급등을 한 건데 4월 달에 다른 웹툰 관련주들이 이거보다 많이 갔어요. 근데 그때는 대장주가 아니었는데 거의 꼴찌주였어요. 꼴찌주 중에 하나였는데 선거 끝나고 확 올려버려요. 이게 눌림목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 미스터 블루. 이게 이제 선거 전에 이재명 그 수혜주였잖아요. 정책주. 3월달에 급등했었죠. 상한가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대장이었는데 쭉 빼놨다가 선거 직전 6월 3일에 선거였잖아요. 선거 직전에 살짝 올려놨죠. 하루 전날. 이게 6월 2일날 급등한 거거든요. 월요일날이니까. 요거 해놓고 눌림목을 단기 눌림목을 살짝 만들더니 올리더라고요. 요게 요즘에 그 정책주 급등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3, 4월 달에 급등했던 주식을 3, 4, 5월 달에 급등했던 주식이 다시 한번 돈이 들어와서 물량을 세력이 거머쥐고 나서 좀 더 다시 올리더라고요. 이런 패턴이 지금 많아요. 근데 이런 패턴은 되게 쉬운 패턴이거든요. 이게 옛날에 시장이 좀 정상적일 때 그때 이런 거 갖고 노리면은 수익이 좀 금방금방 났어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도 이제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이런 것들 추천이 또 많이 나가고 있고 또 더 많이 나갈 건데 이런 것들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거든. 수익이 좀 빨리빨리 날 수 있는 이제 그런 패턴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요거하고 그 다음에 뭐 키다리 스튜디오 많이 뽑았죠. 이것도 앞에 보시면은 들었다 놨다 있잖아. 이거 그때 상한가 나온 거 한번 뽑는 거예요.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핑거 스튜디오 많습니다. 근데 앞에 아무래도 이제 여기 물린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가지고 급등하다가 정고점에서 걸려서 내려왔는데 장중에 이게 조금 간 게 아니에요. 장중에 29% 상한가 직전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게 뭐 정고점을 지킬 가능성이 있느냐? 글쎄요. 그까지 모르겠어. 이재명이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지킨다고 해도 바로 되는 것도 아닐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저희 강의에서 이게 추천한 건 아닌데요. 만약에 여기서 좀 샀는데 올라왔다 또는 물렸었는데 오늘 잠깐 수익이 났었다 그러면 저 같으면 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시죠. 새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파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오늘 제대로 된 상승이 나왔어요. 웹툰 쪽에서 엔터 주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친구들 있잖아요. 누구야? 그 웨캐시하고 코나양 이런 것들은 지금 떨어져요. 잠깐만. 네. 이게 그 이것도 똑같아요. 차트가 여기 웹툰 관련 저거 차트가 똑같다고. 선거 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들었다 놨다 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수혜주로 그죠? 근데 이제 쌍봉 찍고서 이제 흘러내리다가 원래 여기서 더 흘러내려야 되는데 안 흘러내리고 올라가길래 제가 여기서 그랬거든요. 이거 괜찮아, 안 끝난 것 같다고. 여기선 제가 되게 안 좋게 걱정스럽게 얘기했죠. 안 좋게 얘기했다. 쌍봉이면 이거 큰일 나겠다고. 다시 올라오더라고. 원래는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확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안 내려온 것 자체가 이상했던 거예요. 뭐 여기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닌데 쭉 빠져야 되는데 왜 안 빠지지? 거기서 이상한 걸 좀 눈치를 챈 거죠. 어쨌든 선거 전날 이제 급등하더니 선거 이후에도 더 뽑은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지역 화폐, 뭐 재난지원금, 뭐 그런 관련 주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다 쉽니다. 코나이도 마찬가지고 오늘 좀 하락했죠. 어제 얘기해드린 대로 많이 올라갔어요. 상승 마디를 채웠거든요. 유라클도 좀 눌리고 얘도 좀 그렇잖아요. 여기 물린 사람 많을 건데 돌파 못하면은 이제 끝나는 주식이 돼요. 돌파하면 좀 더 가는 거고 돌파 못하면 이제 괴로워지는 자리겠죠. 인스콥 이런 것도 뭐 어제 급등한 거 이상으로 빼버리고 후콘도 급락했죠. 8% 이런 식으로. 이쪽은 지역 화폐 대신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자결제 쪽은 더 가요. 다날. 다날이 올라가기 전에 잘 보시면 눌림목에 나와 있었어. 여기를 보시면 되죠.
이게 눌림목이에요. 들었다 놨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차트를 찾으면은 이재명 정책주 중에서 이렇게 생긴 차트를 찾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게 올라오는 거야 지금. 이 현상이죠. 다날이 이게 전자결제해줘도 되는데 엔터테인먼트 관련줘도 돼요. 왜냐면 몇 년 전에 몇 년 됐지 벌써 2년 됐나? 2, 3년 됐나? 나훈아 씨의 테스 형 아시죠? 테스 형. 유튜브에 제 방송 끝나고 나서 나훈아의 테스 형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공식 여기 엔터테인먼트가 나오는데 회사 이름이 다날 엔터테인먼트예요. 같은 회사는 얘기죠. 여기서 앨범 냈다. 그렇습니다. 요거 전자결제가 더 급등했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어제 상한가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 15% 급등 마감이었어요.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헥토 파이낸셜 어제 점상 나오를 급등했죠. 근데 얘는 거래가 많이 터졌고 전고점을 지금 와서 세게 부딪히고 음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좀 누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점상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날 오늘 음봉 나온 거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왜냐면 어제 점상 갈 때 거래가 하나도 없었거든. 오늘 당연히 거래가 터지는 거죠. 이것도 끝났다라고 보면 안 되는데 앞에 저항대가 좀 센 게 있어서 약간 눌릴 가능성도 있다 정도라고 보면 있다 정도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갤럭시와 머니터링 얘네들도 똑같죠. 아랫골에 다 달고 있어요. 셋 다 네 종목 얘기했는데 전자결제 쪽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만약 얘네들이 더 가게 되면은 뒤에 이제 이니시스나 모빌리언스 같은 후발주자들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저희 방에서 오늘 이제 추천하려고 했던 종목이 있었는데 그거를 안 했거든요. 오늘 안 했다고. 왜 안 했냐면은 오늘은 좀 쉬고 내일 좀 추천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 그게 전자결제 관련주도 가면 그 다음에 또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거로 얘기해드리면 또 막 사실 것 같아서 우리 종목도 피해갈까봐 그렇고 그런 게 있어요. 이미 회원도 갖고 있는 건데 한 번 더 추천할까. 나중에 없는 분들도 사시면 되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내일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회원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책주들이 계속 움직여요. 근데 오늘은 이제 뭐 특정 여기 한쪽이 막 가는 게 아니라 나눠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NFT 관련 수혜주들 아까 다날이랑 뭐 미투원 얘기했잖아요. 얘네들이 NFT도 돼. 아까 다날은 뭐 전자결제 엔터테인먼트 된다 그랬는데 다날이 해당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또 올랐거든요. 또 약간 또 올랐다고. 근데 다날하고 미투원이 이게 다 돼. 특히 다날은 다 돼. 다 된다고. NFT 쪽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컴투스 홀딩스도 올라가요. 비트코인 뭐 쪽.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돼요. 겹치는 테마가 많거든. 그 다음에 뭐 우리기술 투자 이런 거. 대표적인 비트코인 수혜주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움직이는데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딱 일주일 됐잖아요. 그죠? 일주일 돼서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고 뭐 그러는데 사람들 걱정도 있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어제 계속 여러 번 강조하면서 썼던 단어가 뭐냐면 허니문 기간이거든요. 허니문.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상한 소리를 해도 그냥 국민들이 넘어가요. 넘어간다고. 언론사 그냥 넘어가는데 조금 지나면은 몇 달 지나서도 계속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이제 부각이 되겠지. 근데 어쨌든 지금 뭐예요?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뭐 걱정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돈을 어떻게 벌어? 무서워 죽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군인이 뭐 무기도 좋아야 되고 평상시에 훈련도 많이 받아야 되고 하지만 사기가 꺾인 군인은 쓸모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사기가 꺾인 군인은 쓸모가 없다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사기가 엄청 꺾였어. 특히 이제 보수 성향의 주식 투자자들은 뭐 거의 지금 멘탈이 녹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멀쩡하겠어요 지금. 그죠?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뭐 그냥 다 저기 됐지 뭐.
그 정신들을 차리셔야 돼. 기운 차리시고. 제가 계속 얘기해드리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거라고. 지금보다 더 물가 올라가면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그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한데, 지금 경기가 지금 안 좋으니까 뭐 여러분들 길 가다 보시면은 집 앞에 상가 이런 데 잘 보세요. 공실 많거든요. 공실이 많다고. 그러면 경매 물량도 많고, 그럼 부동산 쪽에 돈이 잘 안 가요. 아무리 돌머리라고 해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안다고. 왜? 지들도 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판사들이 여러분들 주식에 대해서 되게 잘합니다. 의사보다 판사들이 더 많이 알아, 주식에 대해서. 제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의사들도 꽤 많으신데, 판사들은 내가 지금 못 만나봤어. 회원으로 의사들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지금도 있는 분들이 있고. 근데 판사나 변호사는 내가 못 봤어. 왜 안 들어올까요? 내 주변에 있는 옛날에 전문가들하고 친하게 지낼 때 물어보면, 판사, 검사, 이런 변호사들은 회원으로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올까? 우리보다 주식을 더 잘해요. 우리보다 주식을 더 잘한다고. 그리고 고급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 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안 들어와. 절대 안 들어와. 돈도 어디 안 맡겨. 지들이 알아서 하지. 왜? 대충 아시죠, 그죠? 네. 옛날에는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옛날에 뭐 사각박스에다가 돈 넣어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이나 그죠? 지금 바뀌었대잖아. 옛날 방식. 그죠? 어쨌든 그렇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지수가 이제 좀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내려와도 정상인 거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 정책주들이 지금 특별하게 지금 대통령이 뭐 한 얘기 없잖아요. 오늘 뭐 얘기한 오늘 논란이 된 건 뭐 라면값 2,000원 그 얘기만 나오던데, 그런 것도 그냥 넘어가세요.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네. 어쨌든 넘어가는 얘기가 이제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돈이 지금 어디에서 돌고 도는지 잘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된다니까. 지금 대북주들도 제가 좋게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대북주까지만 뭐 끝낼게요. 네. 보면은 푸른 기술 이런 거 보세요. 이게 상승이 끝난 걸로 보이세요? 사지 마세요. 이게 상승이 끝난 걸로 보이세요? 일신석재. 이거 보기 나름인데 누구는 끝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끝난 걸로 보이세요? 나는 박스권 돌파한 걸로 보이지? 아난티는 상승 흐름을 탄 것 같고, 인디에프 이런 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대북주도 여러분들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 네. 아까 이재명이 저기 그거 해줬다면서요? 대북전단 살포 금지. 그 대법원에선가 헌법재판소에선가 그 위헌 판결 받은 건데 금지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금지시켰어요. 대통령 된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일주일 만에 그냥 바로 그냥 대북전단 보내지 마! 이러면서 이제 해버렸다. 처음부터 북한한테 숙이고 들어가네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방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판하지 마세요. 왜? 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 아시죠? 저 공산당 얼마나 싫어하는지. 저 공산당이라고 치를 떨거든요. 네. 그럼 제가 보통 이런 얘기하면 이제 왜 그러면 안 되는지 막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저도 안 하잖아. 뭐하러 해요? 뭐 하면 달라집니까? 언론에서 얘기도 안 하는데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한다고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다가 이제 뭐 비판하고 신경 쓰고 욕하는데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아 대북주 가겠네? 대북주 사야지? 이제 그쪽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돈이나 버시라는 거지.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네. 그 돈의 흐름만 자꾸 추적해서 가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창투사도 잘 보시고. 네. 사진은 마세요. 사진 말고 보기만 봐. 창투사는 아셨죠? 네. 창투사는 굉장히 거칠어서 사시면 마음고생하실 거라 사지 말고. 그런 애들이 가면 또 많이 가긴 하죠.
그리고 창투사가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억수로 많아. 잘못 샀다가는 골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창투사가 안 가는 것도 꽤 많아요. 잘못 사면 골로 간다고. 그런 거는 이제 하지 마시고 네, 관심 갖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딱 핵심만 얘기해드리고 끝난다고 했는데 종목들이 결론이 뭐냐? 돌아가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아직 현 정부는 장차관도 임명 아직 못했죠.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죠? 네, 뭐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만 만류했던 것만 올라가는 거라서 허니문 기간이니까 그냥 즐기시면 돼요. 아셨죠? 네. 대북주가 약간 떠있긴 한데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한 것들이 꽤 있으니까 그것도 좋게 보시면 돼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에서 요구도 안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그 김여정이라고 있잖아요. 김여정, 김정은 동생, 여동생. 거기서 한마디 하니까 한 몇 시간 만에 하여튼 저기 법 만들어가지고 통과시켰거든요. 통과시킨 게 아니라 이제 법을 바로 만들었지. 김여정이 뭐라고 한 소리 하니까. 근데 지금은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하잖아. 그죠?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대북주. 미리 눈치채고 대북주들만 움직여야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푹 쉬시고 방송을 되게 짧게 한 것 같지만 평상시보다 한 5분 7분 빨리 끝낸 거니까 내일 또 뵙자고요. 에너지를 아껴야 돼. 그렇죠? 네. 저희는 오늘도 뭐 수익 내고 막 팔았어요. 뭐 하나 올라가서 팔았는데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뭐 또 올라올 것 같아서 마무리를 잘 지으려고 꾸준하게 수익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다가 이제 시장이 완전하게 좋아지고 개미들이 이제 바글바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10% 20%짜리 수익이 이제 100% 200%짜리 수익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이제 몸 풀고 있는 거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원들은 지금 몸 푸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인디에프 이런 차트를 만들어 놓고 지금 급등하잖아요. 자, 1분만 더 할게요. 1분만 만들어 놓고 급등하잖아요. KCT 만들어 놓고 급등하잖아요. 예? 안 보이세요? 인성정보 만들어 놓고 갈까 말까 이러고 있잖아요. 다날이 그냥 갔는 줄 아세요? 만들어 놓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 사러 들어가면 오래 안 기다려도 돼요. 그 오래 기다리신 분은 더 큰 수익이 나실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네. 특히 여기 오른쪽 성향인 분들은 너무 낙심하지 말고 주식시장에서 떠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근데 떠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네. 진짜 엄청 많아요. 이거 믿으셔도 돼요. 너무 많아. 떠나더라고요. 나중에 후회 많이 할 거야,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놓고 가는 수익을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